가장 크게 놀랐던 부분은 토크. 그러니까 보통 1000Nm 정도의 토크가 넘어가면 이미 미친 정도의 토크란 말이에요. 마칸 전기차가 제원상 3.3초의 제로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포르쉐는 항상 공식 오피셜 제로백보다 항상 0.2초, 0.3초 빨라 3초 언더의 제로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는 얘기가 있고 옛날부터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는 얘기가 있듯이 얘네가 포르쉐입니다. 포르쉐. WLTP 기준으로 뭐 600km가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건 우리나라의 가혹한 환경 부조건을 겪어보지 못해서 그런 이제 WLTP 기준이 주행거리가 나오는 것이고, 이건 진짜 뇌피셜이니까 그냥 뇌피셜로만 받아주세요. CATL 자체 내에서 포르쉐나 벤츠 같은 국제적으로 명망이 높은 뭔가 잘 나가는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은 자기의 명성이 더 좋아. 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마칸 일렉트릭, 마칸이 EV인지 마칸 일렉트릭인지 어쨌거나 마칸의 전기차 버전이 이제 출시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이 아이오닉 5N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마칸 EV 혹은 마칸 일렉트릭, 마칸 전기차라 그럴게요. 마칸 전기차가 나왔을 때 좀 신이 나서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썼는데, 이제는 전기 차량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전에는 전기 차량에 대한 리포팅을 드렸을 때 이 돈이면 뭐 내연기관 뭘 사겠다 뭐 이렇게 그 돈시 발언이 꽤나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이게 전기차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마칸 전기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오닉 5N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더란 말이죠. 이제는 현대랑 포르쉐가 서로 뭐가 더 낫냐를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자웅을 겨룰 수 있는, 근데 자웅을 겨룰 수 있는이 아니야. 오히려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오닉 5N이 단순하게 가성비 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측면, 뭐 스포츠성이라든지 차량의 파워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면들을 봤을 때 꽤나 준수하게 붙을 수 있어요. 특히나 마칸 전기차가 4가 있고요, 마칸 전기차 터보가 있어요. 포르쉐는 이제 터보라는 게 아예 그냥 고유 대명사처럼 트림명으로 쓰는 것 같은데 참 이게 애매해. 이게 타이칸 때부터 그랬는데 아무튼 각설하고요. 아이오닉 5N이 포르쉐의 마칸 전기차보다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요, 전기차에 관련돼서 여러가지 측면의 이제 차량들이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전기차 저런 전기차끼리 이제 비교가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예를 들어 대형 전기차 시대가 도래를 했기도 했고요. EV9이나 이제 곧 나오게 될 아이오닉 7 뭐 이런 차량들, 벤츠에서도 EQS SUV, 테슬라에서도 모델 X, 그거보다 이제 더 큰 에스컬레이드 IQ나 리릭 IQ 뭐 이런 차량들도 나올 거고, 이제 픽업 트럭도 이미 나왔죠. 시에라 드날리도 나올 거고, 포드 F150 라이트닝이라는 전기 차량들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소형부터 픽업 트럭까지 엄청나게 많은 베리에이션 세그먼트의 전기 차량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마칸 전기차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할 거리가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아이오닉 5N, EV6 GT,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모델 Y도 있죠. 테슬라의 모델 Y도 꽤나 괜찮은 경쟁 상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칸이라고 하는, 포르쉐라고 하는 브랜드 자체가 지향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고급, 아무나 타지 못하는 그런 차량들의 대명사이기도 하면서, 또 옛날에는 이제 Q5, X3, GLC 딱 요급에서 지금 날고 긴다 하는 아이들 중에 SQ5급보다도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는 마칸 GTS나 마칸 터보 이런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포르쉐에서는 항상 끄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앞에 계기판 클러스터가 3개짜리에서는 항상 이제 터보 S가 안 나오고 터보 혹은 GTS까지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좀 큰 차량들, 클러스터가 5개인 차량들은 터보 S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GTS도 나오고 여러가지 RS 이런 급들도 나오죠. GT2 RS, GT3 RS 뭐. 근데 이번에 이제 나오는 마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4 같은 경우에 저는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은 없고요. 포르쉐, 특히나 마칸 전기 차량 정도를 타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빠른 전기 차량을 원하실 텐데, 마칸 터보가 한 630마력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이오닉 5N이 평소에는 609마력 정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N그린 부스트 맞지? 요 버튼을 누르면 650마력으로 딱 변모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오닉 5N과 마칸 전기차 터보의 단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아이오닉 5N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N그린 부스트라고 하는 거를 이제 썼을 때 10초 동안 잠깐 이렇게 부스팅을 해주는 거고, 결국은 609마력 대 630마력이니까 마칸 전기차가 조금 더 우위에 있겠죠.
그리고 아무리 비염한 형이 오고 N 브랜드를 만드신 분들이 이제 정말 차량들을 미친듯이 개발하시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의미에서 미친놈들의 집단이거든요, N이. 그러다 보니까 N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잘 만든다고 할지라도 포르쉐가 애초에 처음부터 지향하고 있는 스포츠 드라이빙, 스포츠카라고 하는 스포츠 브랜드잖아요. 포르쉐라고 하는 브랜드는 고급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애초에 지향성 자체가 스포츠 드라이빙이에요. 뭐가 되었든 간에 무겁든 덩치가 크던 뚱뚱하던 낮던 뚜껑이 열리건 어쨌거나 스포츠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막 한 전기차 움직이는 거 보니까 막 오버 나면서 뒷 막 털리면서 막 이렇게 드라이빙 하는 거를 제가 예전에 엠바고가 걸려있는 영상을 한번 봤었거든요. 근데 와, 이게 미니 SUV의 움직임이라고?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크게 놀랐던 부분은 토크. 그러니까 보통 1000Nm 정도의 토크가 넘어가면 이미 미친 정도의 토크란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이제 저는 카와우나 해외 매체들의 영상들을 보면 이제 뉴턴미터나 킬로그램 포스미터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의 스플레드가 1420Nm예요. 그러니까 한 145kg 포스미터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막한 전기차가 무려 1150Nm인가? 1140Nm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토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전부터 항상 이제 벤츠 차량들이 BMW 차량들에 비해서 저마력 고토크, 그러니까 저마력이라고 해서 100마력 200마력이라는 저마력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BMW들보다 저회전을 쓰면서 고토크 위주로 갔단 말이에요. 그 말은 즉 무엇이냐, 초반에 달려나가는 토크, 쥐어짜는 힘, 비트는 힘 자체가 세단 얘기예요. 그 말은 또 즉 무엇이냐 하면은 막한 EV라고 하는, 막한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이 전기차의 특성상 1000Nm가 넘어가는 토크가 엑셀러레이터를 전개하자마자 바로 전개가 될 텐데, 그 뜻은 즉 기민한 움직임을 최대한으로 세팅을 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이오닉5N이나 EV6 GT 같은 차량들은 훗발 가속력에 밀리지 않는 고RPM 세팅, 예전 같으면 이제 진짜 스포츠카 같은 영역이라고 하면은 막한 전기차라고 하는 친구는 포르쉐의 전기차, 그러니까 포르쉐라고 하면은 이제 스포츠 브랜드에서 만든 미니 SUV인데, 이 미니 SUV가 뚱뚱하고 무겁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를 기민하게 움직이고 초반에 빠르게 움직이고 초반 응답성이나 초반에 있는 리스폰스를 높이려고 하면은 비트는 힘 자체가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 RPM 영역에서 빠르게 훗발로 쫙 달려나가는 이 느낌보다 딱 밟았을 때 초반에 확 비틀어서 나가는 이 초반 토크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포르쉐에서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겠죠. 포르쉐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겠냐, 야, 우리가 생각했을 때 800V 시스템에 앞쪽 뒤쪽 전부 다 듀얼 모터 들어가고 차체도 무겁고 배터리도 무려 CATL 배터리 95kWh의 네트 배터리가 들어가고 100kWh의 그로스 배터리가 들어가면 이거 무게도 장난 아닐 건데, 이 2.5톤 정도 가까이 되는 이 차량을 갖다가 기민하게 스포츠성이 있게 넘쳐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모터의 고RPM 영역으로 가야 될까? 아니면은 고토크 영역으로 아주 강한 초반에 비트는 힘, 정말 쥐어짜는 힘을 초대형으로 해서 얘를 정말 무력으로 빠르게 만들어 버릴까? 이렇게 고민을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세팅이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막 포르쉐를 단순하게 좋아해서 그게 맞고 이게 틀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포르쉐라고 하는 스포츠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덴티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을 텐데 고 RPM 영역으로는 답이 안 나올 거란 말이지. 그리고 막한 전기차가 제원상 3.3초의 제로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포르쉐는 항상 공식 오피셜 제로백보다 항상 0.2초 0.3초 빨라. 막한 전기차를 정말 제대로 된 상황에서 뜨뜻하게 달궈진 도로에서 아주 좋은 가속 구간으로 이렇게 타이어를 세팅을 해가지고 달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그냥 예상이에요, 3초 언더의 제로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막한 전기차를 그냥 단순하게 폄하를 하기에는 여태까지 제가 포르쉐 차량들을 많이 타보고 분석을 해본 결과 아마 오피셜 레코딩보다 훨씬 더 잘 나오는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1000Nm의 토크, 100kg 포스미터의 토크가 순간적으로 밟자마자 나오는 그 가속감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어서, 저는 지금 1400Nm짜리 테슬라 모델 S 플레드를 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게 감이 있는데, 이게 밟자마자
타자마자 그 100kg 포스미터의 토크가 쏟아진다. 이거는요, 잘못하면 제어가 불가능할 수도 있을 정도의 엄청난 토크예요. 미친! 그것도 이게 뭐 디젤이나 휘발유의 차량의 그런 토크처럼 서서히 RPM 영역을 어느 정도 찍고 나면 그때부터 토크가 터지는 게 아니라 전기차 특성상 이 1000Nm가 순간적으로 토크가 터져버린단 말이야. 뻥! 진짜 뻥! 하고 터질 거란 말이야. 놀랬어? 아니 안 놀랬어요? 이걸 갖다가 과연 포르쉐에서 제대로 모터에서 듀얼 모터에서 트랙션 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얘가 제자리에서 돌아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면밀하게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포르쉐가 고토크 저RPM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력이 그렇게 1000마력 막 900마력 이 정도 급으로 약간 좀 저세상 마력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토크는 저세상 토크란 말이야. 이렇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분명히 포르쉐가 뭐 생긴 게 어떻든 뚱뚱하든 무겁든 얘를 제대로 전기차 출력, 그러니까 제가 아이오닉 5N을 지금 타고 있지만 요 정도의 느낌을 줄 수 있게끔 분명히 컨트롤을 했을 거예요.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는 얘기가 있고 옛날부터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는 얘기가 있듯이 얘네가 포르쉐입니다. 포르쉐. 핫바지 병신 브랜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세팅을 하고 뭔가 무거워도 그에 걸맞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마 세팅을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하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배터리에 관련된 얘기가 있더라고요. 100kWh의 배터리에 그로스 배터리를 갖고 있고, 그리고 네트 배터리가 95kWh 배터리니까 이 아이오닉 5N에 한 10에서 15kWh 정도의 더 쓸 수 있는 네트 배터리가 있어요. 저보다 더 많은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를 타보니까 느껴지는 게 100%로 충전이 되어 있을 때와 20% 30%가 충전이 되어 있을 때 배터리에서 밀어주는 전압의 힘이 좀 다르기 때문에 되게 웃기게 내연기관과 다르게 연료, 그러니까 배터리의 량이 가득 차 있으면 차 있을수록 배터리가 힘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터리가 95kWh가 차 있는 것과 80kWh 정도, 얘는 84kWh의 그로스 배터리지만 80kWh의 배터리가 네트 배터리라고 쳤을 때 80이 꽉 차 있는 것과 95가 꽉 차 있을 때의 파워가 다르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절대적인 배터리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얘보다는 더 멀리 갈 가능성이 높아요. 마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WLTP 기준으로 뭐 600km가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건 우리나라의 가혹한 환경 부조건을 겪어보지 못해서 그런 이제 WLTP 기준이 주행거리가 나오는 것일 테고,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한 490km 정도? 한 480km 정도 찍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기준은 마칸 터보예요. 마칸 전기차 터보인데 그 차량은 한 490km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얘기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 구반반에 NCM 배터리, 니켈 코발트 망간이 있으면 이제 니켈의 비율이 9, 망간과 코발트의 비율이 0.5 이래가지고 이제 보통 구반반 배터리라고 해요. 그걸 이제 이 아이오닉 5N에는 집어넣어 놨단 말이죠. 그리고 SK온, LG 에너지 솔루션, 혹은 삼성, SDI, 우리나라에 그 잘 만드는 2차 배터리를 정말 잘 만드는 브랜드들이 몇 개나? 3개나 있어. 근데 하필 포르쉐에서 하필 중국에 CATL 배터리에 811 배터리를 집어넣었어요. 니켈 함량이 80%, 코발트와 망간의 함량을 10%씩 집어넣은. 그래서 니켈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터리의 덴서티, 밀도가 높아져요. 밀도가 높아지면서 효율도 좋아지고 힘도 세지고 어쨌거나 다 좋은데, 문제는 니켈이 많아지면은 불안정성이 촉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망간을 집어넣는데, 그 망간이라고 하는 거를 1도 넣어놓으면 사실은 안정성이 좀 더 높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포르쉐가 바보가 아닌데 우리나라에 좋은 배터리 기술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CATL 배터리를 집어넣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CATL 배터리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2차 배터리 시장에 콧대가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BMW에서 삼성 SDI를 집어넣고, 볼보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 거 집어넣고 뭐 그러는데, 벤츠랑 포르쉐가 자꾸 이 CATL 배터리를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짱치라는 얘기도 나오고, 포르쉐도 왜 CATL 배터리를 집어넣지? 우리나라 배터리가 더 좋은데. 실제로도 우리나라 배터리가 더 좋다는 평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포르쉐에서, 이건 진짜 뇌피셜이니까 그냥 뇌피셜로만 받아주세요.
CATL 자체 내에서 현대나 기아나 혹은 볼보에다가 납품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포르쉐나 벤츠 같은 좀 뭐랄까 국제적으로 글로벌 기업 중에서도 명망이 높은 배터리에 공급을 하는 게 CATL한테 어디가 더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뭔가 잘 나가는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은 자기의 명성이 더 좋아. 잘 나가는 아이유나 잘 나가는 슈퍼주니어, H.O.T 이런 분들이랑 같이 노는 게 약간 제가 더 있어빌리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CATL 배터리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회사들한테 배터리를 공급을 할 텐데 포르쉐의 아주 파격적인 금액으로 혹은 벤츠도 엄청나게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특유의 내수 시장 공략 그런 전략 때문에 본국 시장에 자본이 들어가 있는 회사를 밀어줄 경향이 확률이 좀 높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뇌피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벤츠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CATL 배터리를 많이 집어넣어 주면 어떻게 보면 벤츠로서도 더 멀리 갈 수 있는, 전기차로 하여금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게 주행거리가 멀리 못 가는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지금 EQS들 봐요. 제가 지금 장거리 챌린지 하는 거 보면은 다 1, 2, 3등이 다 EQS야. 3등은 IX일 거예요. IX X드라이브 50일 텐데. 아무튼 CAT에 엄청나게 큰 용량을 그냥 집어넣어 놓으면 그냥 롱롱 익선이고 거거 익선이에요. 그런데 얘는 포르쉐잖아. 벤츠가 아니잖아요. EQS는 느긋하게 그냥 멀리 여유롭게 돌아다니는 거고, 지금 이 마칸 전기차에 들어가 있는 CATL 배터리는 CATL 중에서도 811 그나마 니켈의 함유량이 꽤나 높은 친구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나라의 구반반보다는 낮겠지만 어쨌거나 CATL 안에서는 그래도 상급 배터리일 거란 말이야. 그럼 비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2차 배터리랑 별로 그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다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포르쉐랑 노는 게 나아요? 중국의 BYD랑 노는 게 나아요? 내가 노는 게 포르쉐랑 노는 게 낫단 말이야. 그리고 CATL 배터리 회사가 족밥인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니에요. CATL 배터리는요 BMW에도 들어가고요, 심지어 테슬라에도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르쉐에서 811 배터리를 굉장히 괜찮은 가격에 납품을 해줬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포르쉐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차량의 공급 물량과 판매 물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포르쉐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폭스바겐 차량들보다 더 많이 팔릴까요? 아니에요. 더 안 팔려. 고급스럽고 비싸기 때문에 덜 팔려요. 볼륨 모델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칸 전기차가 아무리 포르쉐라는 브랜드 내에서 볼륨 모델이라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시장, 뭐 현대, 기아, 도요타, 혼다 이런 친구들에 비해서는 판매 물량이 말도 안 되게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약간 상징적인 의미로 CATL에서 포르쉐에다가 거의 뭐 공짜에 가깝게 그냥 마칸 전기차에다가 배터리를 밀어줬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진짜 뇌피셜입니다. 근데 제가 그냥 생각해봤을 때 내가 만약에 CATL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저 포르쉐 같은 놈들이, 저 외계인을 고문한다는 놈들이 분명히 가장 큰 얘네들의 경쟁자인 한국 2차 배터리를 쓸 텐데, 막 구반반 뭐 이런 거를 쓸 텐데, 걔네들 거를 쓸 바에 우리가 그냥 거의 포르쉐도 먹고 벤츠도 먹었다는 것처럼 보여주자. 그래서 그냥 거의 뭐 배터리를 그냥 갖다 바치듯이 CATL에서 포르쉐에다가 납품을 했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그냥 추측입니다. 이건 추측이에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 번째 뇌피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CATL과 우리나라 2차 배터리 회사들과의 간극이 정말 엄청난 격차가 나지 않는다면 포르쉐에서 나름대로 모디파이를 하고 나름대로 잘 이렇게 컨트롤을 해가지고 마칸 전기차의 초반 1000Nm가 넘어가는 1140Nm가 되는 말도 안 되는 그 토크를 뿜어줄 수 있을 정도의 꽤나 괜찮은 배터리 성능이라고 한다면은 오케이 받아주겠다라고 해가지고 CATL 811 배터리를 썼을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배터리가 잘못됐거나 못해서 포르쉐의 선택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런 로비의 측면이나 혹은 브랜딩의 측면에서 경쟁에서 이탈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우리나라의 2차 배터리 시장이 훨씬 더 좋은 거라고는 알고는 있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카본을 썼어. 중국 카본 그리고 독일 카본이 있어요. 카본 졸라 좋죠. 너무 좋지. 이탈리아도 카본 되게 잘 만드는 거 아시죠? 카본 죽이죠. 너무 잘 만들어. 테슬라에다가 이제 끼우려고 카본 부품들을 이렇게 알아보고 있었어. 근데 중국 거는 퀄리티가 좀 고만고만해. 그런데 이탈리아 거나 독일 거 막 카본 보면 막 결도 너무 예쁘고 너무 멋져. 근데 제가 살려고 하는 부품이 1000만원이야. 근데 테슬라에 이렇게 부품 좀 넣어보려고 이제 살짝 그냥 가볍게 꾸며보려고 카본을 이렇게 딱 보는데 중국산은 똑같은 게 50만
200만 원이야. 이건 너무 심한가 비약이? 100만 원이야. 10분의 1 차이가 나. 그러면 아무리 고급지고 아무리 좋은 카본이라고 할지라도 중국 거에 쓸 것 같아요. 저도. 왜냐면 가격적 측면에서의 파괴적 가격. 알리익스프레스가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 파괴적 가격. 그 품질을 뛰어넘는 정말 좀 쓰다 버리지 뭐라고까지 생각이 들 정도의 파괴적 가격 혹은 로비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포르쉐가 CATL NCM 811 배터리를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르쉐 마칸 전기차가 저는 이제 터보 얘기하는 거라고 아까 또 계속 말씀드렸죠? 어떤 정도의 포지션을 갖고 갈 것 같냐? 저는 잘 팔릴 것 같아요. 포르쉐잖아요. 오히려 요즘은 독삼사, 특히나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독삼사 하면 예전엔 당연히 벤츠, BMW, 아우디였잖아요. 근데 요새는 약간 느낌이 포르쉐, BMW, 벤츠야. 독삼사가. 아우디는 좀 약간 저를 간 듯한 느낌? 오히려 저는 포르쉐의 전기차가 오히려 많이 팔리지 않고 고가 정책으로 가면서 아우디나 벤츠보다도 포르쉐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르쉐가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 자기네들을 살려준 예전에 카이맨, 마칸, 그리고 카이엔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아, 결국 전기차 시장으로 다 넘어갈 거고 어차피 가격이 비싸고 어차피 많이 팔리는 시장에서 테슬라를 이기지 못한다면 전기차 고급 시장에서는 우리가 1등 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폭스바겐 아우디 그룹에서 다른 애들보다 저가형 브랜드나 중저가형 중고가 브랜드인 아우디를 공략할 바에 차라리 고가 브랜드인 포르쉐를 전기차 시장에서 넘버원으로 일단 끌어올리자라는 그런 기업적 전략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냥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잘 될 것 같아요. 잘 팔릴 것 같고 요즘같이 이렇게 전기차 시대에서 가뜩이나 비싼 전기차들 중에 아이오닉 5N 그 돈이면 EV6 GT 뭐 그 돈이면 테슬라 모델 Y의 퍼포먼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그 돈이면이라고 먹히지 않는 시장이라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고급 시장, 고급화 시장과 실질적으로 포르쉐라고 하는 네임 브랜드는 그 브랜드 명성이 포르쉐가 이게 괜히 포르쉐예요. 그동안에 여태까지 포르쉐라고 하면 거의 슈퍼카급인데 테슬라가 갖고 가지 못한 진짜 초고급 그리고 초고성능의 헤리티지를 그대로 전기차 시장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포르쉐가 뭐 그 돈씨 하는데 포르쉐는 그 돈씨에 그게 좀 먹히지 않는 그런 느낌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막 아이오닉 5N과 EV6 GT 뭐 이런 친구들과 막 이렇게 단순 경쟁할 그런 모델이라기보다는 좀 따로 갈 것 같아요. 그냥 독고다이로 잘 팔리든 잘 팔리지 않든 이미 그 브랜딩으로서 뭐 엄청난 거를 영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차량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별로 걔네들은 지네들 다른 애들 신경 안 쓰고 자기 그 독고다이의 자기의 갈 길 무쏘의 뿔처럼 혼자 간다 약간 그 시장으로 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부분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건 아마 제가 미국 포르쉐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격을 한번 제대로 매겨보기는 할 건데 제가 예상했을 때 막 사람들이 뭐 1억에서 1억 5천 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2억이야 2억 마칸 터보를 제대로 살려면 한 1억 5, 6천쯤에 시작하고 이것저것 포르쉐는 진짜 옵션 좀만 넣으면 5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옵션 이것저것 넣고 진짜 꽤나 괜찮게 마칸 일렉트릭 마칸 EV를 뽑는다 터보로 딱 뽑는다 하면은 2억 줘야 될 거예요. 취등록세까지 하면은 2억도 훌쩍 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꽤나 고급 시장 고급 브랜드의 준중형 스포츠 SUV 시장을 아예 그냥 먹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네, 오늘 한번 마칸 전기차에 대한 저만의 그냥 썰을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이게 뇌피셜도 많이 섞여있고 저만의 의견일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의견을 피력하시거나 나의 의견은 네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 혹은 나는 너가 생각하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그러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